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에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서 보험금을 타낸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험 사기에 자식을 이용한 매정한 부모. 아이에게 부모는 보호자가 아닌 가해자였습니다. 아이 상처는 손가락부터 정강이까지 째고 데이고.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부모라는 명찰을 달고서 아무 힘없는 아이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자식 몸에 일부러 낸 상해, 그 빌미로 타낸 보험금. 부모란 이름으로 그들은 대체 왜 스스로 악마가 되었던 걸까? 세간을 들썩이게 한 인면수심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을 접한 제작진은 사건 발생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가해 부모는 선고 공판을 앞둔 상태. 제작진은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먼저 해당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그 상해나 수술 담보를 하는 그 다수의 보험의 가해자인 계부가 가입을 해서 직접 자기 자신이 먼저 자해를 해서 보험금을 여러 차례 수령해 오다가 결국에는 피해 아동까지 같은 수법으로 학대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해 온 아동학대와 보험 사기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2019년 11월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로 향하던 민재. 그런 민재를 뒤따라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빠. 민재의 등교를 멈추게 한 사람, 바로 새아버지입니다.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아빠랑 같이 집에 가자. 네? 왜요? 아빠가 학교에다 다 얘기해 놓을게. 걱정하지 마. 가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러웠던 민재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왜 저만 학교 안 가요? 동생들은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없잖냐. 그래서 살을 좀 짤 건데. 예?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네? 범행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고요. 말도 안 된다. 경제적으로 집안이 어렵다. 네가 동생들 위해서 도와달라. 살을 째는 것을 해야겠다. 그럼 가해를 할 때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악마로 변한 건 그날부터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민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든 존재도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친모였습니다. 아빠, 엄마, 하지 마요. 제발. 금방 끝난다. 아니, 하지 마요. 부모 손에 생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아들. 상해를 가한 뒤엔 다정한 아버지 행세도 했다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소독이나 뭐 붕대 같은 거 감아주는 처치를 하고 병원을 바로 가는 거죠. 애를 데리고. 당시 피해 아이가 치료받았던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언제 왔었고 상태가 어땠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는 없나요? 진료비라고 붕괴한다는 건 나중에 병원에서도 책임을 질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처는 어땠는지도 그럼 지금 당장 확인은 좀 불가해요? 그렇죠. 그걸 저희가 구조로 얘기하시는 것도 똑같이 그 환자 정보를 아무한테 조회도 받지 않고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확인 불가한 상태. 당시 아이는 어땠을까요? 아이 상처는 그 팔이나 다리 거의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몸 상태가요? 네, 손가락부터 정강이까지 여기 있는 꼬맨 거 이거 한 5-6번 꼬맨 거, 다리 꼬맨 거. 수사가 시작됐을 땐 제법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아이 몸 곳곳엔 상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병원 치료가 끝나면 곧바로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험료 나오는 거죠? 민재가 다친 거죠? 아니 어쩌다가... 애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이거 깨진 유리 조각이 있는 줄 모르고 넘어지면서 정강이 부분을 심하게 베었어요. 아유 저런... 그렇다면 부모는 얼마나 자주 아이 몸에 흉기를 댔던 걸까? 이게 뭐 단순히 한 번에 그쳤으면 괜찮은데 총 8번을 해서 보험 청구는 그중에 5번 했습니다. 악마? 나머지 3번은 왜 안 했어요? 경미하거나 상처가? 보험 청구까지 되지 않거나 보험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에서 거절한 거죠. 지급 거절.
경미한 상해로 인정돼 아들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되자 이 부부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썼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네. 왜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리 와. 가만히 있어. 부모는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아들 몸에 화상을 입혔던 겁니다.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몸에 남은 아이에게는 더욱 기막힌 사실도 있었습니다. 아동의 진술에 따르면 1차적으로 달궈진 후라이팬으로 팔뚝을 이렇게 데이는 그런 상처가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그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오후에 다시 한번 그 부위를 데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더 심해지면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험 청구를 하고 그런 수법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진단서 발급을, 부인은 보험금 청구를 담당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민재가 또 다쳤네요. 얼마 전에도 다친 걸로 아는데. 아유, 애가 글쎄 냄비 손잡이를 덥석 잡다가 다쳤지 뭐예요. 화상 정도가 좀 심하더라고요. 잦은 청구에 의심을 받기까지 부모가 챙긴 보험금은 약 1,140만 원. 저희가 이제 보험사의 자료를 받으면서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하는 말이 있었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험 청구 요청이 오니까 그쪽 요주 인물이라 할까요?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어린 자녀에겐 학대 장면을 지켜보게 했답니다. 공포심을 유발해 아이들을 통제한 겁니다. 민재는 살기 위해 스스로 아동보호기관을 찾아갔고 세상에 드러난 부모의 악행에 1심에서 각각 6년과 4년 징역형이 선고돼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다 본인들이 부인하셨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학대 행위가 없었다고. 물론 뭐 손바닥을 때린다거나 그런 처벌이 있었다. 그 처벌이 좀 과한 면도 있었긴 하지만 그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애를 뭐 가해를 하거나 유해를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그런 적은 없다. 그런 취지죠.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해온 부부. 최종 판결을 앞두고서야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현재 아이들은 안전한 보호자 아래에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호자 밑에서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받고 있어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학대 아동을 위한 법적 조치는 있을까요? 학대 범죄가 이슈가 되면 일각에서는 이제 뭐 친권을 상실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양육자가 유일하게 그 부모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친권을 상실시킬 경우에 오히려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모들을 강하게 처벌하거나 친권을 상실시키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이 피해 아동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와 시설이 이제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었던 아이의 집. 위험한 집에서 스스로 탈출한 피해 아이들을 이제는 사회가 품을 차례입니다.